오늘은 그 느린 학습자 중에 이제 느린 학습자를 멘토링 하다 보면 아이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,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가 보이는 공통적인 면 외에 그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또 특성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넓은 바운더리에서는 결국 그런 것들도 이제 느린 학습자의 특징이 되겠지만, 일단 우리가 그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학습을 싫어해요. 근데 학습을 굉장히 싫어하죠. 학습 싫어하고, 일단 학습을 하게 되면 그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짧고요. 보통 그 또래에 비해서 절반 정도,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얘기를 해보면 한 10분을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이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암기력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학습이라는 게 내가 공부한 것이 점점 쌓이면서 그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아래 단계 그런 하위 영역들을 그 타고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. 이거 쉽게 설명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알아지는 것들이 생기는데,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죠,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그 기초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, 그리고 쌓이는 게 굉장히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격차가 더 많이 벌어져요. 그래서 그것을 좀 최대한 좀 메꾸려고 하죠.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그렇게 하시고, 또 집에서도 시키고, 또 학교에서도 요즘은 또 두드름이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 1회씩 이렇게 좀 학습이 부진한 친구들을 또 모아놓고 학습을 시키기도 하고요. 또 뭐 지역 아동센터에 다니는 친구들은 또 뭐 지원을 받아서 학습 지원이나 사회성 지원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멘토링을 받기도 하는데,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,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도 두드림 주 1회를 하고요. 학교 학습 이외에 학교 끝나고 주 1회 하고, 또 아동센터에 다니면서 주 3회, 그중에 학습은 2회인데요. 그러면 총 5일 가운데 이제 3일 정도의 학습을 물론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하고 받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느린 학습자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뭐 학교에서도 학습하고, 학교에서도 방과후 학습도 두드림하고, 또 지역센터에 와서 또 학습하고,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스럽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두드림 끝나고 학교에 그러니까 센터에 안 오는 거죠. 지역 아동센터에 안 오고, 지역 아동센터에 온다고 해도 학습이 하기 싫은 거예요.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학습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렇다고 또 그 담당하신 멘토링을 하시는 선생님이 이거 학습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구슬러 보기도 하고, 이제 조금만 할게 이렇게 하고, 또 다른 활동도 하고, 좋아하는 활동 시키다가 또 학습으로 잠깐 유도하기도 하고, 이런데 이 친구들은 어차피 학습은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게 뻔하고요.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고등학생이 되어도요, 중학교 수준도 안 됩니다. 초등학교 친구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5학년, 6학년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생각하는 거를 요구할 때, 느낌이나 생각을 물을 때, 뭐 느낌은 그래도 단순하게 대답을 잘 하는데,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해결책을 물어볼 때 제일 싫어해요. 그러면 정말 이마가 찌푸려지거든요. 그래서
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 친구들, 또 그 기초 지식이 부족한 가운데서 자꾸 학년을 올라가고 해야 될 양은 되게 많아지고 내용은 모르겠고, 그러니까는 이제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는 거죠. 그래서 공부를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는데, 포기하는 순간이 옵니다. 공부를 포기하는 순간이 오는데,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어떤 것을 최소한 알려줘야 할까를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공부로 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. 공부를 해서 이 다음에 직업을 얻거나 그걸로 삶을 영위하게 되기는 어려워요. 그러면 최소한의 것은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는 세마기, 네, 뭐 우리가 더하기 빼기, 적어도 사회생활 성인이 됐을 때 돈을 세고 돈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, 뭐 이렇게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거든요. 경제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세마기도 뭐 포함이 되는 건데, 그래서 세마기를 시켜야 돼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제가 보니까 약분, 최소 공배수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그 더하기 빼기, 세 자리, 네 자리, 다섯 자리.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커지면 어려워합니다. 그래서 최대한 이 친구 할 수 있을 만큼 더하기 빼기, 그 다음에 구구단은 외울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구구단도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렇지만 구구단 정도. 그리고 어려서부터 물건 사는 거, 계산하는 거, 이런 것들을 좀 훈련시킬 필요성이 있어요. 그래서 너무 그 수학에서도 너무 높은 단계를 시키려고 학년에 맞게, 또는 한 학년이나 뭐 아래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느냐, 뭐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욕심입니다. 그래서 아이들마다 그 세마기도 다 능력이 틀리는데 조금씩 시켜보는 거죠. 조금씩 시켜보고 짧게는 5분, 네, 뭐 길게 해봤자 10분 넘어가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20분을 다른 또래 친구들처럼 20분을 집중시킨다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되고요. 몸을 가만히 의자에 붙이고 있지 못해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몸을 흔들어요. 스트레스 안 받아도 흔드는데 막 학습을 해야 되고 몰입은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몸을 엄청 흔들고 의자를 덜컹덜컹하고 소리를 내고 뭐 그렇습니다.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 아이들의 특징,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거든요. 그래서 조금씩 진짜 단 몇 분이라도 덧셈 뺄셈 구구단 정도, 그 정도를 목표로 해서 꾸준히 가리키되 학교에서 하는 양, 또는 뭐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멘토링, 그다음 학교의 두드림,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학교에 가도 의자에 앉아 선생님 말하는 게 청력이나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봐도 잘 모릅니다. 근데 거기에다가 그게 굉장히 괴롭거든요.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. 우리 그 인지 능력이 평균 이상인 친구들도 앉아서 20분 이상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. 그런데 집중이 잘 안 되는 이 친구들한테 20분은 매우 괴롭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서 너무 무리하게 억지로 강제로 시키지 않는 것, 저는 이게 일단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한 10분 정도 짧게 세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.